예,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김지강입니다. 원예산업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저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예산업 여건은 다른 농업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 우려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종자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국내 과일 채소는 수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품성은 낮은 형편이고요. 과일 채소 1인당 소비량은 과거에 크게 증가했다가 이제는 정체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원예산업 현장에서는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산 품종 보급이 미흡하다. 그리고 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화훼 소비는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국산 과일 소비도 감소되고 있고 수급 불안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저장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이러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중에서 스마트 기술과 적용해서 노동력 절감 기계화, 시설원의 에너지 절감, 신선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력 절감 기계화 기술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우려가 되고 있고 농작업은 대부분 노동 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밭작물은 벼작물에 비해서 기계화율이 낮습니다. 특히 원예작물은 밭작물 중에 감자, 고구마에 비해서 배추, 고추, 마늘 이러한 기간 채소의 기계화율은 더욱 낮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결 방안으로서 노지 채소의 생력 재배 기계화 확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계 개발 쪽에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고추에 있어서는 일시에 착과되는 집중 착과형 품종 육성이 필요하고요. 또한 재배 양식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늘, 양파 중에 마늘 같은 경우 의성, 남해, 무안 각 지역별로 두둑의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고추 같은 경우에도 수확 기계에 적합한 재배 양식으로 바꿔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범단지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과수에 있어서도 재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센싱 기술을 활용한 정밀 진단 기술, 그리고 병해충 예측 시스템 개발, 그리고 기계화 자동화 기술이 부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과 품종을 대상으로 시험 포장에는 투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농가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수용과 다양한 기계화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무인 방제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드론을 이용한 방제 기술 확립도 필요합니다. 벼농사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채소나 과수에서는 드론 활용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마늘, 배추, 양파를 중에서 도입이 지금 되고 있고요. 과수에서도 일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이러한 노지 채소와 과수의 방제 효과 구명이 필요하고요. 또한 현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쉽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제 기술 매뉴얼 개발을 해 주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설 재배는 세계 강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재배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설 재배에서 아직도 노동력이 과다한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토경 재배에서 이제 고설 재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수박, 참외 같은 경우는 포복 재배를 아직까지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박도 포복 재배에서 이렇게 수직 재배, 그리고 참외도 고설 재배나 수직 유인 재배를 통해서 노동력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계화 기술과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생산 관리를 효율화시키면 농작업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시설원의 에너지 절감 정밀 농업입니다. 시설원에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난방비가 경영비의 30~40%로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고온 일수, 폭염 일수가 늘어나면서 냉방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차광 환기만 갖고는 온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냉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에너지 부담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얼마큼 효과적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노력과 그다음에 지금 수경 재배는 3,500헥타르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액을 대부분 버리는
비순환식 수경 재배를 지금 우리나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순환식 수경 재배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해결 방안으로서는 시설원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재들, 보온력과 투광률이 좋은 소재들, 최근에 이런 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활용을 하고 냉난방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분 냉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고온 극복을 위한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온 극복을 위해서는 뭐 공조실 순환팬, 포구, 차광, 히트펌프 이러한 다양한 그 부분 기술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큼 최적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온도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지금은 화석연료가 지금 석유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수경 재배를 친환경적으로 정밀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안정 생산을 확대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정밀 양분 관리 기술을 통해서 수경 재배 배출 양액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을 확립해서 이 실용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부 대규모 온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사용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규모에 적합한 배액 여과 살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합니다만 순환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도 따라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수경 재배의 작목을 더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멜론, 잎들깨, 오이 같은 작목에 있어서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맞는 수경 재배 기술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시설 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으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설원에서도 차세대 에너지 이용으로 에너지 소비 형태를 그동안 이제 화석연료 중심에서 점차 변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수경 재배도 순환식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지속농업, 지속가능 농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신선농산물 스마트 수확후 관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원예작물 수확후 손실은 선진국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국적으로 APC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시설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역량도 향상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품목별로 세밀한 정밀한 수확후 관리 선도유지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매 시장도 시설은 현대화되어 있습니다만 유통 초기에 선도 관리가 미흡해서 국내 수확후 손실이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일, 채소, 신선농산물 수출은 증가했습니다만 클레임 발생도 높고요. 가격도 사실 외국에 나와서 보면 아시겠다시피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농산물, 코리아 농산물이 이렇게 수출국 현지 매장에서 물러져 있거든지 아니면 부패돼 갖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신선 농산물 수출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예작물의 그 패키지형 상품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APC에 보급되는 기술이 부분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패키지화해서 현장에 보급, 여기에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수확 후 처리 자동화라든지 품질 예측, 모니터링 이러한 것들이 결합해서 적용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도매 시장의 그 환경 관리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 시설 환경에 적합한 최적 단기 유통 조건을 설정해서 한국형 도매 시장, 한국형 유통 시스템에 맞는 환경 관리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수출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도 필요하고요. 품목별로 선도 유지를 위한 맞춤형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선도 유지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항공 수출 의존도가 사실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박 수출이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선박 수출용 수확후 관리 매뉴얼이 보급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수출 형태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혼합 품목돼서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 품목 수출에 적합한 컨테이너 환경 설정을 해서 수출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원예작물 수출 방향으로 전환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출량 증가 중심에서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내자. 그래서 프리미엄급 수출 농산물을 발굴해서 홍보해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정밀도 높은 선도 유지 환경 설정 및 제어입니다. 스마트 품질 평가, 스마트 선별,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AI 등을 활용을 해서 품질 평가와 선별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유통 중에 손실이 높은데요. 이 손실을 분석을 하고 그 품질 정보를 갖고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수송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출도 앞으로 선박 수출이 늘어나려면 이 CA 컨테이너, 환경 관리가 좀 용이한 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조건을 조성해주고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동안 수출에 있어서는 수송항된 모니터링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원격 제어하는 것도 이러한 스마트 기술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품질 표준화와 고품질 유지를 위한 디지털 유통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재배 관리를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디지털 유통을 통해서 품질 표준화, 그리고 APC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러한 APC나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기준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선별계 정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디지털 유통을 활성화시키는데, 여기에는 시설 장치에 대한 이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필요합니다만 수학 후 관리 기술, 세부 정밀 기술, 소프트웨어도 같이 결합돼서 디지털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대 효과는 이러한 디지털 유통 시스템 구축이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3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학 후 손실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원예 산업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국내 원예 기술 수준 한번 나름 전망을 해볼 텐데요. 앞으로 2030년에 지금 원예 작물의 기계화 수준은 한 50에서 60%입니다. 특히 수확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정도만 기계화 수확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배추, 고추 이러한 것도 기계 수확이 가능하고요. 시설원예는 비닐하우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순환식 수경 재배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수확 후 손실도 선진국 수준으로 5에서 15%로 감소가 되고, 수출 농산물도 선박 수송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원예 기술 리더 국가로서 관련된 원예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보다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